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11월 2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의 손에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내일 위정교사 혐의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회생불능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일 재판은 1심으로 징역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심 선고 결과는 사실상의 재판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조만간 재판 건수가 또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2027년 대선 이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정교사 혐의 이 두 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치명적인 판결로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 판결이니 미친 판결이니 이렇게 반발해 왔는데 내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은 아마도 확인 사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불가론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림길에 놓인 재판이 내일 위정교사 1심 선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는 민주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재판입니다. 이재명 방탄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온갖 무리수를 쓰면서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죠. 민주당이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재판이 내일 재판인 것입니다. 또 이재명 같은 쌍양아치 범죄자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형사 33부 판사 3명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결론을 사실과 근접하게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진성, 위정교사범과 위정범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비전문가일지라도 충분히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재명과 김진성 두 사람의 통화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녹취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박정훈TV에 요약해서 올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게 되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점을,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점을 정언해달라.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변론 요지서와 당시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기억을 주입시키면서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죠. 이 김진성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판결문과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면 기억을 만들어내서라도 지켜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이재명 본인의 육성으로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내용인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여전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얘기 좀 하죠, 뭐. 예, 제가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음,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준다고.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마침 전화하시는데 네네네네. 한번 더 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그 서로 협의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럼 내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재판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잘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가 사실 핵심이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근데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하여튼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래서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재명은 지금 그야말로 땅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보면 지저분한 일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진상이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자신이 직접 나섰던 유일한 일이 바로 김진성과 직접 통화했던 것인데 재수 없이 그게 덜커덕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유독 김진성과의 통화만큼은 자신이 직접 했던 것입니다. 뭐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때도 분명히 정진상이 나서서 먼저 김진성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김진성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위정을 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위정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진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진상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뻗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해도 정진상의 말을 듣고 위정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제 추측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직접 통화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에도 이재명이 언급을 했던 것으로 나오다시피 이재명은 이때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전화를 시도했는데 김진성이 받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통의 핸드폰 전화 기능으로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다급했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지금 그 부분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직접 목소리를 남겼을까? 왜 김진성의 휴대폰을 당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정리해버리지 않았을까? 전화통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이 밀려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미 기차는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출발을 해서 종착점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반 정도면 2시 반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TV 화면에 속보 자막이 또 오르기 시작할 것이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